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꼭 직면하게 될 문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현실의 안전 문제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를 깊게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할 자료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96호 시니어의 존엄한 독립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입니다. 네, 아주 묵직한 제목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꼭 하나 투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다루는 이 자료가 국가의 복지예산 증액이나 거대한 사회 안전망보다는 철저한 개인의 보호 의지와 가족 간의 유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보수적 관점을 띠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직 제공된 원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논리를 함께 탐구해 볼 뻔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습니다. 철저하게 분석가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혹시 84세이신데 일주일에 골프를 5번이나 치시는 분 상상이 가시나요? 와, 일주일에 5번이면 정말 어지간한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좋으신 거잖아요. 건강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원문에 등장하는 낸시 거스리 씨 이야기인데요. 이 시니어분은 건강한 한은 정말 자신 있으셨을 텐데 어느 날 한밤중에 홀연히 납치를 당하십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거대한 실종자 전광판에 얼굴이 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신체적인 건강함이라는 게 노후의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독립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을 신체의 노화나 질병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걷는데 무리가 없고 일상생활만 혼자 할 수 있으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어버리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이라는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건강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안정망은 아니라는 거죠. 청취자님, 만약 부모님이 혹은 미래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건강만 믿고 있다가 무방비로 범죄나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혼자 사는 걸 고집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드려도 불같이 화를 내시며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순히 살던 집이 익숙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원문에서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쥐려는 본능이거든요. 아, 삶의 통제권이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밥은 뭘 먹을지 스스로 정하는 권리요. 이 자료는 그걸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안전한 요양시설이라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이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청하겠네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객체로 전락한다는 공포. 정확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강력하게 저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가 현실의 통계와 부딪히면 정말 비극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원문 통계를 보면 현재 7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절반 이상이요? 신체적 취약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 대비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사실상 자율이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위험에 놓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혹시 밤새 넘어지시진 않을까 매일 불안해서 자꾸 전화하고 간섭하게 되고요. 바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녀는 안전을 걱정해서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권유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내 능력을 불신하는 간섭으로 느끼거든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사랑과 걱정이 오히려 서로를 밀어내는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부모님의 독립의지도 지켜드리면서 자녀의 불황도 잠재울 수 있는 타협점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로라 카스텐슨 박사의 해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박사님의 아버지가 무려 97세이셨어요. 와, 97세신데 혼자 사셨다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은 아버지를 억지로 시설에 모시거나 집안에 CCTV를 다는 폭력적인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장소, 그러니까 주방과 사무실에만 센서를 설치했죠. 아,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내밀한 사생활 공간은 철저히 패고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오실 때만 센서가 작동해서 자녀가 무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국가나 거대한 외부 시스템에 부모님을 맡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유대와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원문이 지지하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외부의 획일적인 시스템 대신 가족이 세심하게 안전망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이 칼럼의 철학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네, 신체적인 안전을 넘어서는 문제죠.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 안전인데요.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찾아오는 치명적인 위협이잖아요. 원문에 보면 지인의 어머니가 사기 범죄의 표적이 돼서 1만 달러를 잃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40만 원 정도죠.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삶을 뒤흔드는 치명상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다시 돈을 벌어서 복구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범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걸까요? 원문은 그 원인을 사회적 고립에서 찾습니다.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단절되다 보니 외로움을 파고드는 친절한 목소리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법에 아주 손쉬운 타겟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이 곧 노년의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인데 돈을 잃으면 결국 자식이나 국가에 손을 벌려야 하잖아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기 결정권이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안전이 무너지면 존엄한 독립도 무너집니다. 그럼 이 보루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기서도 절호의 주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둡니다. 스스로 신기술을 공부하고 방어해야 하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게 아니라 스스로 금융 앱이나 신기술을 익히고 가족들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기계는 잘 모른다며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는 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신체적, 경제적 위협을 모두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책임 있는 자유?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정확히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취약성을 고집부리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카스텐슨 박사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보호해줄 센서 같은 장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 내 한계를 인정해야 오히려 외부의 도움이나 기술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세성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안전장치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진정한 자기 보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룬 자료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존엄한 노후란 타인의 전적인 보호 아래 수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모한 독립만을 고집하다 위험에 방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네요. 네. 가족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안전망 안에서 시니어 스스로 안전의 경계를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존엄한 삶의 완성입니다. 결국 국가의 복지예산 증액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와 개인의 철저한 자기보호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저희가 분석한 원문 자료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뚜렷한 메시지네요.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선명한 보수적 시각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 뇌를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화두인가요? 네, 오늘 자료에서 제시한 훌륭한 타협점들을 조금 비틀어 보죠. 만약 안전을 위해 내 일상 공간에 센서를 달고 사기를 피하려고
자녀에게 내 모든 금융 상황을 낱낱이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면 아, 시니어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노년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발적으로 수용한 친절한 감시와 달을 뻗는 게 아닐까요? 자발적으로 수용한 친절한 감시. 정말 뼈를 때리는 표현이네요. 완벽한 안정과 진정한 의미의 독립. 이 두 가지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완벽한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진정한 자유는 이미 훼손되는 게 아닐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독립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라는 건 어쩌면 닫을 수 없는 신기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을 안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서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불안과 기대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